정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0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집을 내 도장으로 내 목소리로 후쳐, 그것도 내가 정신없을 때? 이게 친구야? 이게 30년 우정이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집 김정자 씨를. 그녀는 제 친구였고 제 아이들의 이모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등기부등본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명의자는 김정자, 제 가장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김정자 씨와 저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정자 씨네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고 저녁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도 정자 씨와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10년째 맴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처럼 이곳에 뿌리를 내린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이 좋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늙어가는 모든 순간이 이 집, 이 마을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정자 씨와 저는 같은 해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자 씨는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우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는 함께 도시락을 싸서 갔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정자 씨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부산에서,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자녀들도 서울 강남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자 씨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저녁에는 제가 만든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장을 볼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자매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매보다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건은 석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자 씨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날은 정자 씨가 치과 예약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광고 전단지려니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옥이 아니라 김정자.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 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 제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산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
김정자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 원인을 보니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이라니 제가 정자 씨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그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몇 번이나 뺨을 꼬집어 봤지만 서류 속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정자 씨에게, 아니, 법무사 사무실에, 아니, 아들에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겁니까? 제 집인데,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아, 증여권 말씀이시군요. 5년 전에 처리된 건인데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다뇨? 저는 증여한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5년 전에 고객님께서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증여계약서에도 서명하셨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녹취록과 서류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펼쳐놓고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 제 서명이 맞았습니다. 제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와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5년 전 3월 15일 고객님께서 김정자 씨와 함께 이곳에 오셨습니다. 김정자 씨가 고객님을 모시고 오셨다고 하셨고 고객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김정자 씨에게 집을 증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녹취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친구인 김정자 씨에게 집을 증여한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도 확인했고 인감증명서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기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택시를 탈 기력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심해져서 병원을 자주 다녔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 씨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주고 약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자식들은 멀리 있고 갑자기 큰일 나면 누가 너를 돌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걱정이야. 내가 내 통장이랑 도장 좀 맡아둘까? 만약에 급한 일 생기면 내가 처리할 수 있게. 그때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자 씨가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그래서 저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정자 씨에게 맡겼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30년 우정이니까.
하지만 그때 정자 씨가 그 도장으로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녹취록 속 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법무사 사무실에 간 걸까요? 기억나지 않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정자 씨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호가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평소처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언니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정자 씨는 낯설었습니다. 정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순간 정자 씨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 그거. 정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그건 내가 부탁한 거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자식들이 와서 집을 처분할까봐 걱정했잖아. 그래서 내 명의로 해두면 안전하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때 내가 많이 아팠잖아. 머리도 맑지 않았고. 정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처럼. 법무사 사무실에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더라. 내가 직접 증여한다고 말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잖아. 순호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자 씨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난 기억나지 않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잖아. 서류도 있고 녹음도 있고 내 도장도 찍혀 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있었습니다. 제 서명, 제 도장, 제 목소리. 하지만 제 기억은 없었습니다. 정자야. 진짜 기억나지 않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호가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집이야. 내가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계속 여기 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제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정자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아들아, 엄마가 큰일 났어. 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 친구한테 집을 증여해? 그것도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아, 엄마는 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엄마, 정신 차려. 서류에 엄마 도장 찍혀 있다며?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다며? 아들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판단력을, 제 기억력을. 아들아, 엄마를 믿어줘. 엄마는 정말.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하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비슷했습니다. 딸은 미국에 있어서 당장 올 수도 없었고 전화로 들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 정자 이모는 30년 동안 엄마 친구였잖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속였을 리가 없어요. 엄마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단 법무사 사무실 가보자. 아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증여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기억을 못하세요. 그건 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요.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법무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무효화할 방법은 없나요? 증여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5년이나 지났고 증여자가 직접 오셔서 모든 절차를 밟으셨으니까요.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기억 안 나? 아들아, 엄마는 진짜 김정자 이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들은 직접 정자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정자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다. 제 아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정자 이모, 우리 엄마 집 명의가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그거. 민수야, 그건 내 엄마가 부탁한 거야. 내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정자 씨는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건 오래된 일이니까. 그리고 그때 내 엄마 건강이 정말 안 좋았거든. 이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를 속이신 거 아니에요? 순간 정자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엄마를 속여?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셨어요? 집을 증여받으면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건 내 엄마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래서. 우리 엄마가요? 그래.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아들과 정자 씨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증거는 모두 정자 씨 편이었습니다. 서류도 녹음도 모든 게. 그날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아들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집인데 돈이 문제야?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자. 며칠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5년이나 지났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증여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나 강요,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과도 불확실하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이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나 봐.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혹은 의심하는 눈빛. 슈퍼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요즘 건강은 어때요? 정자 씨가 걱정하던데. 네, 무슨, 기억력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순호가 병원 한번 가봐. 요즘 치매 검사 잘해준대. 치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녀가 제 평판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에. 어느 날 밤 정자 씨 집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정자 씨네 아들, 딸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 이제 그 집은 우리 거야.
정자 씨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밖에서 들릴라. 정자 씨 목소리였습니다. 재개발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대?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10억은 넘을 거야. 두 집 합치면 20억이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개발. 그들은 재개발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들은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재개발. 정자 씨는 재개발을 노리고 제 집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10억, 20억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분명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증여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단서를 찾기 위해 옛날 수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간단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병원 간 날, 약 먹은 날, 누구를 만난 날.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곤 했습니다. 5년 전 3월 15일, 증여 계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침 혈압약, 점심 당뇨약, 저녁 정자집에서 저녁 식사, 머리 어지러움.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5년 전 3월 달 진료 기록을 떼어보니 15일에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내과 진료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증여 계약은 오후 2시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간 걸까요?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저는 혈압이 높아서 링거를 맞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는데 2~3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1시쯤이었을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링거를 맞고 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중요한 계약을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링거 맞고 나면 보통 몸이 축 늘어지고 피곤하기 마련인데 그 상태에서 집을 증여하는 계약을 했다니.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5년 전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간호사 한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순옥 씨, 오랜만이에요. 간호사님, 5년 전 3월 15일에 제가 링거 맞았던 거 기억하세요? 5년 전이요? 글쎄요, 그렇게 오래전 일은. 그날 저랑 같이 온 사람 있었나요? 같이 온 사람요? 간호사님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 옆집 사는 분이랑 같이 오셨죠. 항상 같이 오시던 분. 김정자 씨? 정자 씨가 저랑 같이 있었나요? 네, 링거 맞는 동안 내내 옆에 계셨어요. 순옥 씨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정자 씨가 저와 함께 있었다면 링거 맞고 난 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간 것도 정자 씨였을 것입니다.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5년 전 증여건으로 다시 문의드리는데요. 혹시 그날 CCTV 영상 남아있나요? 5년 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되었을 겁니다. 그럼 당시 상담했던 법무사 선생님이랑 통화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잠시 후 법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5년 전 제가 증여 계약하러 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5년 전이면 기억이 잘. 제가 혼자 갔나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갔나요? 잠깐만요.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메모가 있네요. 김정자 씨와 동행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정자 씨가 고객님을 모시고 오셨다고요. 그날 제 상태가 어땠나요? 상태요?
글쎄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자 씨가 계속 부축하고 계셨고, 제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나요? 그건, 뭐, 서류 설명드렸을 때 고개도 끄덕이시고, 서명도 하시고, 제가 직접 말을 많이 했나요? 직접 말씀은 김정자 씨가 대신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증여하신다고, 점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링거를 맞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자 씨가 저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고 대부분의 말을 정자 씨가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미 정자 씨가 가지고 있던 제 도장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녹취록에는 분명 제 목소리로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밤마다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 시기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도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을까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수면제까지 먹은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약국에 가서 5년 전 조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3월 15일 수면제를 조제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아침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면제를 먹었다면 병원에 갈 때도 약효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링거까지 맞고 나면 더욱 몸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요한 계약을 했다니.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이랑 약국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효도 그렇고 증거 확보도 어렵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자 씨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가 부동산에 집 내놨대요. 두 집 다. 두 집 다요? 네, 자기 집이랑 순옥 씨 집. 제 집을 팔려고 한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김정자 씨가 내놓으신 집이죠. 두 집 합쳐서 팔려고 하시던데요.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8억이요. 재개발 기대치 포함해서 8억. 재개발이 되면 20억이 될 땅을 8억에 파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급하시대요. 빨리 정리하고 이사 가셔야 한대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재개발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꾸려는 걸까요? 저녁 때 정자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왜? 정자야, 우리 집 팔려고 한다며? 정자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내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팔아? 순호가 이건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30년을 같이 산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인생이야.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내 노후? 내 집 팔아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순호가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조용히 하라고. 내 집 빼앗아 놓고?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라니까. 정자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뭔 일이야? 순옥이랑 정자가 싸우네. 무슨 일인데? 정자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이가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한대요. 자기가 나한테 집 증여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대요. 에이, 순옥아.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마을 사람들이 정자 씨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순호가 서류도 있고 녹음도 있다며? 그런데 왜 이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한 일이라고요. 그걸 누가 믿어?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결심이 섰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싸워보기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끝까지 싸워보자. 억울하면 안 되지.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의학적 감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슈퍼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요. 정자 씨가 저한테도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네. 10년 전쯤인가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정자 씨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 제 도장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자 씨가 협박했어요. 말하면 마을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이어서 다른 마을 주민도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한테 당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에요. 마을에 몇 명 더 있어요. 점점 정자 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틈을 노려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정자 씨에게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대응했습니다. 박순옥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정자 씨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계약을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정자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고가 링거를 맞은 직후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럼 왜 원고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나빠진 거겠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거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수면제 복용 후 링거 투여까지 받은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 측 전문가는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원고의 목소리가 명확합니다. 의사표현이 분명했다는 증거입니다. 평행선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과 정자 씨를 믿는 사람들. 순옥이가 불쌍해. 친구한테 배신당하다니. 아니야, 순옥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야. 자기가 한 일을 왜 기억 못해?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박순옥 씨, 정자가 5년 전에 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일까요?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증인 신청을 물었을 때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굽니까? 익명을 요청한 증인입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자 씨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익명 증인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판사는 허가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5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순간 정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3월 15일 박순옥 씨가 법무사 사무실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증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김정자 씨가 박순옥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순옥 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정자 씨가 저한테 따로 말했습니다. 박순옥 씨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자기한테 집을 증여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박순옥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법무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법무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사님은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와서 서명하면 된다고. 그래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녹취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김정자 씨가 박순옥 씨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박순옥 씨가 따라서 말했습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CCTV는 삭제됐지만 제 휴대폰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USB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그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고 정자 씨가 제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집을 증여합니다. 영상 속 제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정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일에 일조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입 다물라고 했고 저도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소송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자 씨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영상 감식을 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영상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5년 전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정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순호가.
미안해. 그제야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냥 내가 혹시나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도장 맡아두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집을 가로챘어?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왔어. 10억, 20억씩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났어. 우리 자식들도 돈이 필요하고 나도 노후가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 3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웠어?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계약은 무효입니다. 피고인 김정자는 원고 박순옥에게 집을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저는 이겼습니다.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순호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정자가 그럴 줄은 몰랐어. 미안해.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법까지 가야 했나? 돈 때문에 우정을 버리다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온 집.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만에 집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옆에 있던 친구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정자 씨네 집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웠다고 왜 조용히 해결하지 못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슈퍼에 가도 마을 회관에 가도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어색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 씨 딸이었습니다. 이모.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재개발 얘기 듣고 욕심이 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모 집을 빼앗을 생각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지방에 계세요. 친척 집에. 마을에 있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렇구나. 이모,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구나. 3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진 게 너무 아파. 알아요. 죄송해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간 30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돈 앞에서 무너진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시에서 재개발 계획을 철회했대요. 예산 문제로 10년을 기다렸던 재개발이 무산된 것입니다. 정자 씨가 그토록 욕심냈던 10억, 20억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자 씨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재개발이 무산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느 봄날 집 앞에 꽃이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호가 미안해. 정자 씨의 글씨였습니다. 그녀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저도 그녀도 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병에 꽃을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자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함께 김치를 담그고 함께 늙어가는 꿈.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딸도 여름휴가 때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정자 씨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소식인데요? 아프대요. 많이. 뭐라고요? 암이래요. 췌장암. 말기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암이라니. 얼마나 남았대요? 몇 달이래요. 길어야 1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생각만 났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간다니.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자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자 씨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모, 엄마 만나러 오시려고요? 응, 어디 계시니? 춘천에 있어요. 작은 집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주소를 받아 적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갔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정자 씨 딸이 나왔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응, 내 엄마는? 안에 계세요. 이모 오신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정자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자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정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호가 왔구나. 응, 왔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용서해줘. 부탁이야.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용서해줄게. 저는 정자 씨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30년 우정보다. 이제 그만 생각해. 다 지난 일이야. 순호가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를, 아이들 어릴 때 얘기, 남편들 얘기,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기억나? 민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예회에서 넘어졌을 때 정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넌 나보다 더 놀라서 무대로 뛰어올라. 민수가 내 아들 같았거든. 나도 내 아이들이 내 자식 같았어. 우리는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순호가 무리하지 마. 먼 길인데. 괜찮아. 올게.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춘천을 찾았습니다. 정자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고 산책도 했습니다. 몸이 좋을 때는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나 죽으면 우리 집 내가 가져. 무슨 소리야?
내 자식들 있잖아. 아니야. 자식들한테는 다른 재산 남길 거야. 우리 집은 내가 가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정자야. 부탁이야. 받아줘. 안 그러면 난 편히 눈 못 감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자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호가 곁에 있어줘. 응, 여기 있어. 저는 정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린 30년 친구잖아. 30년. 참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 짧았어. 그러게. 다음 생에는 다시 친구하자. 그때는 절대 배신 안 할게. 응,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정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자야.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정자 씨를 추모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순옥이랑 정자 정말 각별했지. 안타깝네.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자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자 씨 유언대로 그녀의 집이 제게 왔습니다. 이제 저는 두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 집과 정자 씨 집.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할 친구가 없는데. 정자 씨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펴서 읽어봤습니다. 순호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우리의 30년은 진심이었어. 내가 비록 마지막에 잘못했지만 그 전까지의 모든 순간은 진심이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사랑해, 순호가. 그리고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정자야, 눈 오네. 우리 예전에 눈 오면 함께 산책했잖아. 기억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추워. 왜 창문 열어놨어? 아, 미안. 바람이 좋아서.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혼잣말 하신다는데. 괜찮아. 그냥 정자 생각이 나서. 정자 이모.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배신이라기보다는 실수였던 것 같아. 정자도 사람이니까. 욕심도 나고 실수도 하고. 그래도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며칠 후 딸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사? 어디로? 서울로.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다 함께 살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이 집에는 추억이 많거든. 내 아빠랑, 너희들 어렸을 때랑, 그리고 정자랑.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자 씨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정자 씨 집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정자 씨가 좋아하던 장미였습니다. 정자야, 장미 심었어.
예쁘게 피우마.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정자 씨 집에 꽃 심으셨네요? 네, 정자가 장미 좋아했거든요.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당하고도 당한 게 아니라 함께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정자 씨를 용서했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것이니까.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영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박순옥이에요. 혹시 심심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새로운 이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것도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이웃이 이사를 왔다.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 정자에게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지. 사람을 믿되 모든 것을 맡기지는 말 것. 우정을 나누되 경계를 지킬 것. 사랑하되 내 것은 지킬 것.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 정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순호가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여기는 편해. 아프지도 않고. 다행이다. 순호가 새 이웃이랑 잘 지내. 하지만 너무 경계하지는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알아. 근데 무섭기도 해. 당연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외로워. 적당히 열고 적당히 조심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할게. 순호가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응, 만나자. 그때는 절대 배신하지 마. 약속할게. 안녕, 순호가. 안녕, 정자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집 앞에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자야, 장미 예쁘게 폈네. 보고 싶어.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배신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고 상처 속에서도 치유를 발견한 저의 새로운 하루를.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삶이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정자 씨 없이. 하지만 정자 씨의 추억과 함께. 그리고 그 추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삶을, 우정을, 용서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